실제 작물이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굉장히 스마트하게 농업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변에 있는 식생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녹조 혹은 수변 쪽 데이터를 이렇게 매핑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인 것처럼 픽스포디 필드 같은 경우는 세부 수치를 이제 숫자로 조절해 가면서 어느 쪽 식생이 더욱더 많이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주 건강한 분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색 부분이 나와야 하지만 주변 구간들이 다 붉게 나오는 것은 그 구간에 있는 식물 생장이 좀 더뎌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농작물, 밭 혹은 논, 다양한 산지 혹은 소나무 자선충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서 사용되는 다분광 카메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산업용 드론 시장, 특히 그 분야 중에서도 농업에 쓰이는 특수 카메라, 오늘은 다분광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분광 카메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스펙트럼들을 나눠서 실제 작물이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토양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수한 분야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물들의 생장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건 이 작물의 수확량에 대한 증가 역시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데요. 그 작물이 더욱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미리 공급하거나 이 작물 자체가 어떤 병충해 혹은 약재에 의해서 생장 속도가 더뎌질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농업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카센스 레드엣지 듀얼을 기반으로 매트리스 350 기체를 가지고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 다분광 카메라로 식물 촬영과 동시에 결과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변환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에 미카센스 다분광 카메라를 장착을 했을 때 필수적인 장비들이 몇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체 상단부에 이렇게 달리는 디레스트 패널 자체가 필요한데요. 이 패널 자체는 다분광 데이터, 특히 태양광 패널을 따라서 스펙트럼을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체 상단부에 이렇게 항상 부착이 돼 있어야 되고, 또한 바닥에 놓인 CRP 패널을 통해서 촬영하기 전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자가 지지 않는 곳에서 허리 높이에서 촬영을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픽스포디 필드 데이터 안에 지금 촬영한 이 캘리브레이션 패널 데이터까지 같이 넣어서 이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취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엣지 듀얼 카메라, 이전에 있던 레드엣지 P와는 다르게 블루밴드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수변에 있는 식생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녹조 혹은 수변 쪽 데이터를 이렇게 매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RK 데이터를 통해서 안정적인 비행뿐만 아니라 문제없이 데이터 취득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션 전체 다 완료하고 기체는 복귀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렇게 미션 굉장히 간단하게 종료가 되었고, 이전에 아마 미카센스 카메라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웹 기반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을 텐데, 이제는 스카이포트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DJI 파일럿에서 아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회사로 복귀해서 취득한 데이터를 픽스포디 필드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저희가 미카센스 레드엣지 P 듀얼을 굉장히 간편하게 바로 촬영을 진행을 하고 회사로 복귀를 했는데, 미카센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CF 카드라고 하는 저장 장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미카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CF 리더기 허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 이 옆면을 보시게 되면 CF 카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레드엣지 P 그리고 레드엣지 블루 이렇게 두 가지 CF 카드를 간단하게 뽑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더기에 연결을 해서 이제 원본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분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픽스포디 필드를 통해서 NDVI 데이터뿐만 아니라 NDRE 같은 다양한 다분광 데이터를 변환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포디 필드 접속해서 새 프로젝트 폴더를 선택하게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따라서 설정 값을 줄 수 있고, 저희가 촬영한 트리거링 포인트를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처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픽스포디 필드를 통해서 레드HP 듀얼 카메라의 다분광 데이터를 변환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픽스포디 필드 같은 경우는 세부 수치를 이제 숫자로 조절해 가면서 필요로 한 수치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변 생태 생장지수 관련된 NDVI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실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녹색 부분들이 사실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형면에 표현되어져 있는 식물군과 혹은 수변에 포함되어져 있는 적조 혹은 녹조 부분들을 NDRE 혹은 NDVI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동일한 녹색 식물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구간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 생장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숫자 1로 갈수록 더욱더 건강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기본적으로 0 쪽으로 이동할수록 토양 관련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식생이 더욱더 많이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겹쳐 보이게 된다면 이 녹색이지만 일부 구간은 붉은 빛으로 나오는 구간들 역시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아주 건강한 분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색 부분이 나와야 하지만 주변 구간들이 다 붉게 나오는 것은 그 구간에 있는 식물 생장이 좀 더뎌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드HP 듀얼 카메라를 통해서 간단한 설명과 실제 비행, 그리고 픽스포디 필드를 통한 소프트웨어 변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수변 생태 관련된 데이터들을 뽑아 보았지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농작물, 밭 혹은 논, 다양한 산지 혹은 소나무 재선충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서 사용되는 다분광 카메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미카센스 멀티스펙트럴 카메라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1688-5343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특수 카메라들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